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댓 보장설계 보험증권을 바라보는 실전 보장 분석 대상 13선 중에 계약자 구조와 통지 의무사항 반영 여부, 부담보 여부까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증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죠. 보험료 수준이 얼마만큼 적정한지, 보장 금액의 크기는 얼마만큼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보장 범위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더불어 보험 기간이 100세 시대에 맞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험증권을 할 때 분석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보험증권 안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사례 하나를 보면서 계약자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사례는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에 살고 있는 김모 씨께서는요, 아프신 아버지와 계모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프신 아버지를 재혼하신 계모가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 되는 김모 씨께서 보험계약자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계모로 하고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나라에서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즉 생활보호태상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거절이 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이 이혼한 상황에서 계모께서 교통사고로 본의 아니게 사망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실질적 불이익한 김모 씨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혀 안면 인식도 없었던, 일면식도 없었던 계모의 친언니한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례는요, 이런 경우에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소송권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적인 측면에서는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을 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 관계에서 제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인 친언니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계약자 구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수익자 지정보다는 의도된 수익자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객의 어떤 가정생활의 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셔서 수익자 지정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익자 지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시면 보다 원활한 증권 분석 초입으로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사항과 관련해서 반드시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과 직무가 변경되는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우리 고객들에게 나중에 불이익을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사무직에서 생산지로 가게 되면 상해급수 위반에 따라 비례보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들이 당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게 되면 차량 용도 위반에 따른 비례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 가입 전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것을 운행하지 않았었는데요.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륜자동차나 이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면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주소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에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효라든가 해지가 될 경우에 최고 독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사항들은 매우 중요하게 보험회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또 손해보험에서는요, 이러한 정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피보험 물건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냐 지급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손해보험의 임보험은 통합보험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같은 담보도 가입하시지만 운전자 비용이라든가 재물보장의 대표적인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들을 그런 통합보험 안에 각종 보장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람에 대한 거야 질병이나 상해로 보상받는 대상이 되지만 이런 주택화재와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물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물가가 달라지게 되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또 주소가 있다. 이 점 주의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부담보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 기간증권을 만나시게 되면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부담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리모델링 제한하게 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보와 관련된 것으로는요. 고객들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증권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왜 계약자 구조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수익자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사실 우리 컨설턴트는요. 그 가정의 분위기도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과세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아버지, 그 다음에 계약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아들인데 실질적인 보험료를 아들이 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주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과세 근거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망으로 해서 사망보험이 주어졌지만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람이 아들이고 또 수익자가 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지 의무 여부 왜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고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반드시 안심하는 차원에서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부담보호 여부는 질병이나 상해력으로 인해서 부담보호 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리모델링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다가 감액이나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들이 재가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